1975년 1번. 늦은 밤 택시에 몸을 실은 한 남자. 그때 창밖으로 기모노를 입은 어린 소녀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모습엔 여자아이가 있어? 어느 순간 사라진 소녀. 그런데 내가 잘못 봤나? 갑자기 택시 앞으로 나타난 소녀는 택시를 향해 무섭게 달려든다. (1981년) 일본 아사히 방송의 TV 프로그램에 한 남자가 출연한다. 그는 영국 무대와 방송을 넘나들며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던 일본 배우 이나가와 준지였는데, 이나가와 준지 씨, 한간에 떠도는 미스테리한 사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는 일본 열도를 뜨겁게 달구던 미스터리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그 자리에 온 것이었다. 1975년 어느 날, 당시 진행을 맡고 있던 라디오 프로그램의 녹음을 밤늦게 마친 그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고속도로 위에서 기모노를 입은 한 어린 소녀가 그가 탄 택시를 향해 달려든 것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이가 어떻게 됐죠? 아이요? 예, 선생님께서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이상하다. 분명히 봤는데. 하지만 그 소녀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소녀를 본 사람은 이나가와 혼자뿐이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 네? 인형극이요? 자네가 출연해주면 정말 고맙겠어. 예. 그는 마에노 히로시라는 인형극 제작자로부터 인형극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마에노가 제작 중인 주몽천년이라는 제목의 인형극은 일본 근대화의 피폐함을 그린 내용으로 사람과 인형이 함께 등장하는 것이었는데, 이나가와는 제작자인 마에노와 평소 가까운 사이였기에 그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한다. 그런데 준지, 이번에 새로 제작한 인형이야. 괜찮지? 며칠 뒤 새로 제작된 인형을 본 이나가와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키 125cm의 기모노를 입은 어린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인형은 놀랍게도 이나가와가 얼마 전 고속도로 위에서 봤던 바로 그 소녀의 모습과 닮아 있었던 것이다. 그래. 분명히 닮았어. 근데 이제 보니까 이거 오른쪽 팔과 다리가 뒤틀려 있네.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형은 유독 오른쪽 팔과 다리가 왼쪽에 비해 심하게 뒤틀려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인형을 만든 사람을 만나봐야겠어요. 이에 이나가와는 인형을 만든 작가 하시모토 사부로에게 연락을 취한다. 그런데 하시모토! 하시모토 집에 있나? 하시모토 사부로가 행방불명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시작한다. 네, 대본 다 썼어요. 곧 넘길게요. 뭐야, 정구가 나갔나?
인형극의 대본을 쓰던 작가 사에쉬치의 집에 갑자기 불이 나 대본이 전부 불에 타버리는가 하며 이게 왜 젖었지? 본격적으로 인형극 공연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무대 의상을 넣어놓은 옷장에 물이 차거나 갑자기 소품에 불이 붙는 일도 발생한다. 그뿐 아니라 스태프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부상을 당하거나 통증을 호소하기까지 했는데 이상한 것은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가 뒤틀려 있던 소녀 인형처럼 스태프들 역시 유독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저 인형 너무 불길해요. 지금까지 일어난 이상한 일들이 다 저 인형 때문에 일어난 것 같다니까요.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이에 이나가와는 연속적으로 벌어진 기이한 일들이 소녀 인형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이나가와는 인형극이 끝나기만을 바라는데 하지만 뭐라고요? 이 공연을 더 하라고요? 그럼 어떡해. 다음 공연이 펑크 났다는데. 아니 그러다 또 이상한 일이라도 생기면 무슨 일이 또 생기겠어. 한 두어 달 더 하면 돼. 자, 다들 준비하자고. 인형극의 후속으로 준비되어 있던 공연이 급작스럽게 취소되면서 할 수 없이 또다시 공연을 이어가게 된다. 그런데 전화로 그 얘기 들으셨어요? 제작자님 아버지께서 간밤에 급사하셨대요. 뭐? 그게 정말이야? 2차 공연이 결정되고 바로 다음 날 인형극의 제작자인 마에노의 아버지가 급사하는 일이 발생한다. 정말 저 인형의 저주가 맞다니까요. 맞아요. 인형의 저주라고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 역시 모든 불행이 새로 제작된 소녀 인형의 저주 때문이라고 믿기 시작했고 그 후 인형극은 막을 내리지만 저주받은 인형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아사히 방송에서 이나가와에게 출연을 요청. 소녀 인형과 함께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이었다. 바로 이 인형입니까? 사실 많이 망설였습니다. 괜히 또 나왔다가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까 봐.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놀랍게도 그 순간 조명기기 쪽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나고 정체불명의 형체가 목격되는 등 스튜디오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모습은 고스란히 전파를 타게 되는데 저것 좀 봐. 진짜 저 인형에 뭔가 있나 봐. 그러게. 정말 소름 끼친다. 진짜.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소녀 인형은 더욱더 큰 이슈가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인형 주위에서 이상한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일까? 결국 소녀 인형을 들고 한 영매를 찾아간 이나가와. 이 인형에
7살 소녀의 영혼이 깃들어 있어. 네? 그는 영매로부터 소녀 인형에 7살짜리 여자아이의 홀령이 깃들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1945년 도쿄 대공습 당시 폭격으로 인해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잃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이나가와는 영매의 지시대로 소녀 인형을 시골의 한 절로 보냈다고 하는데, 네.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에 인형을 보냈다고 전해주십시오. 예? 그분이 사망하셨다고요? 뜻밖에도 그로부터 3일 뒤 소녀 인형에게 아이의 홀령이 깃들었다고 말한 영매까지도 돌연사하고 말았다고 한다. 도대체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도대체 왜? 인형극을 위해 제작된 한 소녀 인형과 그 인형을 둘러싸고 벌어진 기이한 불행들. 이 모든 것은 정말 인형 안에 도쿄 대공습 당시 오른팔과 다리를 잃은 여자아이의 홀령이 깃들었기 때문이었을까? 소녀 인형은 현재까지도 일본에서 가장 괴기스러운 인형으로 남아있다.